유한양행도 그 랭라자가 존슨앤존슨에서 뭐 한 2, 3조 판다. 로열티가 그러면 이제 2천억, 3천억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약에 이제 다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라고 하면 아마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정말 폭등했던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한양증권 오병용 연구원님과 함께 제약바이오 쪽의 투자 인사이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서 되게 힘차게 소개했는데 네. 되게 안녕하세요 하고 조곤조곤 제가 오늘 이 오병용 연구원님의 인사이트를 팍팍 좀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크로스 리서치 처음이시잖아요.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한양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담당하고 있는 오병용 연구원이라고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런 자리가 또 처음이셔가지고 네, 완전 어색하지만 처음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예. 좀 폭풍 질문 공세로 이 예. 어색함을 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네, 진짜 핫하잖아요. 알테오젠이 완전 스타 종목이 되었고, 네. 이제 약간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예전 같으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정주다 해가지고 암흑해 있거나 하면 잠깐 반짝 올랐다 떨어지고, 네. 투자자분들도 약간 단기 트레이딩 섹터로 좀 인식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뭐 기술 수출하고 정말 로열티 마일스톤 같은 이런 매출 성과가 탁탁 찍히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네네네. 이렇게 장기전으로 좀 제약바이오가 가고 예. 있는데, 이렇게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하는 예. 그 중심 포인트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이든 간에 주가는 미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게임 주식이라든지 네네. 뭐 IT 주식이라든지 어떤 게임이 나오기 직전에 주가가 올랐다가 게임이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기대감에 올랐다가 기대감이 소실되면 주가가 빠지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기술전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또 다른 기술전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최신 트렌드에 또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닌가. 무기가 여러 개다. 이게 하나만 기술 팔았다라고 그렇죠. 끝이 아니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R&D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맞습니다. 팔 게 많아요. 네. 최근에 또 네. 다이치 상쿄 회장이 또 한국에 와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아, 예, 뭐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인터뷰는 본 것 같아요. 아. 예, 뭐 그 이제 네.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네. SC 이외에도 ADC 쪽으로도 네, 또 한번 계약 소식이 나올 거다 이런 소문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빠지. 그럼 예. 만약에 그 예, 소식이 나오면 혹시 세론 매물이 나올까요? 그거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약에 이제 다 쓸 수가 있거든요. 플랫폼이니까. 웬만한,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 이제 나오고 있고, 네. 이제 오리지널 약들이 이제 특허가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리지널 약은 특허를 방어하는 역할에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는 그 자기네 이제 약의 경쟁력을 좀 만드는 역할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용처는 무궁무진할 거다. 이게 이제 특허가 2040년인가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전까지 이제 많이 계약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지금 밸류도 높지 않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밸류는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그 ADC가 만약에 계약이 됐다고 치고 계산을 하면 이제 지금 밸류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안했을 때 네네. 사실 조금 이제 높아 보인다. 지금은.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고점 인식이 좀 나올 약간 수도 이제 있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제 ADC 그 라이센스 아웃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도 이제 이 숫자가 좀 나오기가 조금 버거운 이제 그런 그래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네네. 기술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이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조금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강했던 이유는 하나의 무게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면서 요 랠리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셨고, 그러면 이제 2024년이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고요.
그 안까지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바이오는 사실은 그 성장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주식을 예상을 할 때는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리? 금리도 중요한데요. 네. 다른 성장주가 또 나타나지 않는지. 뺏길 수도 있으니까 수급을 수급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는 항상 성장주의 대표입니다. 네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네네. 시장이 좋았는데 불구하고 바이오가 좀 못 올랐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강했죠. 올라오면서 바이오가 수급을 뺏겼거든요. 바이오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주가 없다고 한다면 네. 바이오가 괜찮다. 혹시 또 다른 성장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AI나 AI. 뭐 우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이오는 일단 금리랑 사실 바이오가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있겠지만 네네. 유일하게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바이오가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맞는 얘기인 건 맞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또 대체제가 이제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아, 바이오가 연말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 어... 네, 그렇게 그럼 보고 내년의 전망도 궁금한 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또 한 네. 총합해서 한 1%포인트? 혹은 그 이상 좀 계속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도 사실 마찬가지로 금리도 낮아지고 네. 그다음에 바이오가 사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계산해보면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아까 알테오제는 많이 올랐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알테오제는 이제 많이 올랐고 다른 제약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이오 상승기가 여태까지 3번 정도 있었는데 네. 2015년, 17년, 20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오른 거에 비하면 지금 오른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러면 잠시 뒤에 네.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 어떤지 알아보고 일단 올해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이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입니다. 예. 랭라자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매출 기대감 커지고 있고 알테오젠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오늘 10월 28일이죠.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예, 3분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1분기가 9억 원이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545억 원이 찍히면서 이게 몇 배예요? 거의 6배, 9배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존슨앤존슨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랭라자를 판다라고 해도 이제 팔로 같은 거는 또 어렵지 않게 팔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유한양행도 이제 길게 보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랭라자가 네네.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존슨앤존슨에서 예상하기로는 한 5조 정도 5조. 까지 팔 수 있다. 근데 그 5조 중에 이제 레저티닙이 랭라자가 얼마인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대략 보수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한 2, 3조 판다. 이렇게 봤을 때 로열티가 그러면 이제 2천억, 3천억이 매년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되는 거죠.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1,600억 대던데 그럼 로열티가 네네. 내년에는 이제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제 사실 그 매출액이 많이 안 잡힐 거고 계속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매출액은 계속 그 점유율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예예예. 근데 이제 워낙 데이터가 좋았고 그다음에 비소의 부패함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존슨앤존슨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4조, 어느 정도. 네. 5조 이렇게 파는 거 괜찮다라고 보시고. 그럼 알테오젠도 짧게 여쭤볼게요. R&D 네네. 너무 많이 지금 예. 투자를 해놔서 네네네. 팔 게 많거든요. 잠깐 알테오젠이 뭐 다이치 산교 ADC 네네. 계약에 나와서 잠깐 세론이 나온다고 해도 그럼 그때를 기회로 잡고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아까는 고점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고점 약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세론이 나와서 뭐 주가가 확 빠졌다. 뭔가 또 라이센스 아웃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계약거리 같은 것들이 생기면 또 이제 오를 수도 있겠죠. 조금 그 두루뭉실한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테오젠이 뭐 어떤 정말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테오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제 여기저기 쓸 수 있는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이제 플랫폼을 그쵸, 갖고 그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쓰일지 해외 회사들이 얼마나 쓸지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LTO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ADC에 우리 SC가 적용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협의를 좀 뭐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ADC까지는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건 없기 때문에. 싼도즈하고도 뭐 하지 않아요 지금? 계약. 그거 이제 계약해가지고 네. 끝났어요 이제 딱 끝. 이미 해갖고 그거는 이제 제로 소멸. 재료가 소멸된 거죠. 일단 계약에 대한 재료는 소멸됐지만 그것도 이제 향후에 이제 매출액이 나오면 이제 로열티 그러니까 받겠죠. 이제 네. 그게 또 매출에 찍히면. 네네. 아 근데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미 그 사실 이제 알테오제는 네. 이 특허 남은 거랑 그 지금 오리지널 팔고 있는 약이 매출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로열티 뭐 한 3% 5%뭐 이 정도 이제 계산해가지고 대충 이제 딱 그려보면은 예상 매출이 쭉 뽑히거든요. 네. 사실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 보면은 대략 지금 현재 40만 가치를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약된 것만 따지면 좀 약간 좀 부담스럽지만 좀 약간 많이 오른 것 같다. 아, 네, 이렇게 그 보이는 거죠. 밸류를 따졌을 때 평가했을 때. 근데 이제 향후에 또 다른 이제 계약들이 나오면 이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테오제는 지금 당장 이제 다이치 산키오 외에는 약간 네네네. 보이는 건 없다, 기대되는 건 없다라는 말씀으로. 뭐 그런 이제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